네, 핵심 뉴스를 키워드로 분석해봅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오늘도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CVID 대 CVIG입니다. 알파벳 한 글자 차이를 두고 엄청난 이 기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불가역적 비핵화를 요구하니까 북한이 역제안으로 그러면 우리도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체제 보장을 해달라 이렇게 나섰습니다. 예, 지금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 날 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협의가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예. 판문점과 싱가포르 양쪽에서 투 트랙으로 지금 매우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 가장 큰 쟁점은 CVID냐 CVIG냐 네. 하는 이 알파벳 논쟁이에요. 네. CVID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다. Complete, th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비핵화.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똑같은 용어에서 마지막에 이 D자, dismantle를 그 개런티로 바꿔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아오지 않는 불가역적인 북한 체제에 대한 보장, 개런티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합의가 되면 6월 12일 날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는데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이 비서가 조만간 3차 서로 이 교차 방문을 할 것이라는 지금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가서 김정은을, 그리고 김영철은 미국을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미리 만나서 네. 이 CVID와 CDID와 CDIG의 확고부동한 그런 보장을 요구하는 그런 지금 모양새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미국 의회에서는 어저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미국 의회의 조약 비준 절차를 거쳐야 된다. 3분의 2 합의를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네. 이러한 합의 같은 경우에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대통령이 수시로 깰 수 있는 그런 약한 합의였습니다만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는 의회도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최종 순간까지 될지 안 될지 마지막까지 숨조를 수밖에 없는 반전과 반전 또 이 순간순간 역전이 계속되는 그런 드라마 같은 드라마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미 간 실무회담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치열한 수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갑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긴급 경제점검회의입니다. 그동안 김 박사님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경제 진단에 대해서 이 청와대 컨트롤타워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잡음이 나왔었는데 문 대통령이 팔을 걸어붙이고 그럼 직접 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소득주도 경제,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경제 정책이자 이데올로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소득을 늘려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다 많은 소득을 안겨줌으로써 그 소득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수요가 일으키는 소비에 의해서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인데요. 소득을 늘리는 쪽의 제스처, 그런 정책은 많이 취했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이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 이 소득 100분위 배율 같은 거, 5분위 배율 이런 거 간격은 더 벌어졌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경기도 지금 하강 국면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GDP 성장률은 1분기에 1.1%로 OECD 5위다. 이렇게 좀 엇갈리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우리가 외교적으로 아무리 바빠도 경제 문제만은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오늘 경제장관들을 불러서 긴급 점검회의를 합니다. 네네. 점검회의는 새 정부 들어서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오늘 회의가 매우 주목이 되어 일단 현 정부에서도 소득주도 성장론에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했다. 문제를 제대로 진단했으면 앞으로 처방도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회의가 많이 기대가 돼요. 그러나 현재 이 장하성 실장이라든지 홍장표 수석 이런 분들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이 도구마에 워낙 강력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과연 반대측 의견을 심도 있게 들을 것인가. 그 면에서는 조금 의문의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제기했던 네. 경제자문회의 김광두 교수를 불러야 되는데 네. 현재까지는 그 명단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자기 정책을 한 사람들이 자기 변명만 하지 않을 네. 것인가. 그래서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이 현재 경제정책은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된다. 네. 그래서 너무 안절부절하지 말자. 이런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맞습니다. 제이커브 이펙트도 있고 경제정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네. 김광두 교수의 주장대로 싹이 안 될 것은 조금만 봐도 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진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긴급 경제점검 회의인데요. 이 소득 하락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줬다 뺏기입니다. 박사님, 사람이 가장 치사한 게 이 줬다 뺏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최저임금 관련한 뉴스인데 어떤 걸 두고 이런 키워드가 나왔을까요? 예, 최저임금을 새 정부 들어서 16.4% 지난해 대폭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환호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국회에서 물론 민주당 주도였죠. 국회에서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그 산정 범위를 늘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시키는 바람에 그것을 포함해서 16.4%면 사실상 임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지금 한노총, 민노총이 크게 반발하고 거리로 나오게 된 이유인데요. 이것에 관련해서 민노총에서는 줬다 뺏기 정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치사한 측면도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경제학의 가장 큰 가치가 효용론인데요. 네. 효용을 높이자는 게 경제학인데 네. 사람은 남이 자기한테 줄 때는 효용이 조금 늘어나는데 남이 자기한테 뭘 뺏어갈 때는 효용이 크게 네. 감소합니다. 그런 면에서 줬다 뺏기는 경제 정책으로도 최악의 패다. 그런 면에서 이 정부는 이런 면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봐요. 네. 처음부터 최저임금이 뭐냐는 산입 범위를 정확하게 해놓고 같으면 이런 사서 고생하는 문제, 국민의 내부적 갈등이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예.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동정책 하는 팀들이 정말 솔직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특히 노동자들, 근로자들한테 솔직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을 털어놓는 그런 어떤 참여의 자리가 있었는데 오만하게 표로서 그냥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동계에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는데 지금이라도 좀 겸허한 자세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네 번째 키워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는 이루재단 이사장입니다. 이명희 씨가 어제 이 경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자, 박사님 표정을 보면은 제가 느끼기엔 전혀 잘못한 사람 같지가 않던데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전 이명희 씨가 어떤 그 잘못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경찰이 곧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인데 우리는 경제 전문 채널로서 도대체 이루재단이라는 게 저게 뭐 하는 거냐? 그게 한번 연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의 세계, 전 세계를 한진의 이름으로 통합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루예요. 그 이루는 지금 현재 이명희 이사장의 부인인 조양호 씨의 호이기도 합니다. 이 이루재단은 사실은 제주도 목장으로 만든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주도에 가면 제동 목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축산업 소를 풀어서 키우는 것인데 우리 한우를 키우는 것이죠. 그 땅이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해서 노태우 정부 시절에 그것을 팔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겠다 했는데 이것을 재단으로 넘기면서 세금 한 푼도 안 내면서 만든 게 사실 이루재단이에요. 이루재단은 원래 그 이전에 21세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소였습니다. 이 연구소를 이명희 여사가 재단을 받으면서 지금은 문화센터, 특히 사진 전문의 문화센터로 지금 바꿔버렸죠. 그런데 이루재단이 중요한 것이 이 세금을 내야 될 돈을 안 내고 간 그 재단으로서 국익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명희 여사가 과연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해왔느냐. 해온 일이가 갑질이다. 해온 일이라는 게 그렇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또 하나는 이 이루재단이 주식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한진의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명희 여사가 과연 누구냐? 대한항공의 주인인 이루재단의 이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조사도 개인의 비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밀수라든지 탈세 이런 쪽으로 빨리 가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합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세균맨 국회의장입니다.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2년 동안의 국회 상반기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합니다.
예, 정세균 의원은 참 이름이 별나죠. 이름이 세균입니다. 사람도 아닌 세균이에요. 세균은 영어로 하면 박테리아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세균 의원과를 만났을 때 이 박테리아 같은 의원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걸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네. 자기는 세균인 게 참 좋다. 이 사회에 병균들이 많은데 이 병균들을 쓸어버리는 그런 따뜻한 세균이 되겠다. 아하.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균 국회의장님이 오늘 국회를 떠납니다. 참 2년 동안 한국 헌정사에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우선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헌정사 참 잘 해결해 냈죠. 네. 정세균 의원의 별명이 세균뿐만 아니라 신사. 그 신사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영원한 의회주의자로서 양쪽의 갈등을 잘 해결해내는 그런 분으로 참 정평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가 상당히 병들어 있습니다. 저 많은 병균들, 이 병균은 남겨놓고 세균은 떠납니다. 아무튼 이 정세균 의원과 같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배출되어야만이 우리 국회가 더 건실해질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핵심 뉴스 5가지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